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 인생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고 소설 속 인물이 툭 던진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계속 맴도는 경험이요? 대체 문학에 어떤 힘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이 남은 문학 작품은 뭔가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일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 과제로 읽었던 소설일 수도 있겠죠. 왜 그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모든 걸 잃었지만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잃지 않았던 그 노인의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죠. 바로 이런 겁니다. 문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따라서 문학의 힘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학이란 대체 뭘까?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문학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 즉 인식을 확장시키는지,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느끼는 미적 쾌감은 뭔지 차례대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터져나오는 진짜 문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친구랑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나 인터넷 뉴스 기사랑 우리가 밤새서 읽는 소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문학의 특별한 힘이 시작됩니다. 문학은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간의 아주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 맞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예술. 그게 바로 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말이랑 문학에서 쓰는 말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목말라, 물 좀 줘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소통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문학은 목마름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독자가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문학의 첫 번째 강력한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인식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삶과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 우리를 시공간 여행자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과거 시대로 뛰어들 수도 있고 가본 적 없는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걸어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죠.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로마의 검투사가 되기도 하고 저 멀리 미래의 우주비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접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나라는 한 사람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학이 단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문학의 두 번째 기능, 윤리적 성찰입니다. 문학은 마치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선택을 보면서 아, 정말 바람직한 삶이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가치관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작품 속 인물이 겪는 도덕적 딜레마에 함께 아파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 깊은 고민의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훨씬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설 속 어떤 인물이 내린 결정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 혹시 없으셨나요? 문학은 이처럼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학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적인 깨달음이나 어려운 윤리적 고민만 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문학이 주는 그 순수한 즐거움, 미적 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후련함을 주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재미, 또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눈물 흘리고 나면 오히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그런 감정의 정화, 우리가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경험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문장들,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긴장감 넘치는 구성, 이런 예술적인 형식 자체가 주는 쾌감이야말로 우리가 문학을 즐기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거든요. 네, 바로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미적 쾌감이라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운율과 리듬감, 한편의 절자인 소설이 주는 구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비극을 통해 슬픔을 쏟아내고 얻는 감정적 해소까지. 이 모든 게 문학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예술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식, 윤리, 미적 기능. 이게 사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벽하게 합쳐질 때 바로 그때 문학의 진짜 힘이 폭발합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게 인식적 기능,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윤리적 기능,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미적 기능. 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어우러진 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볼까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요. 윤리적 기능은 우리 내면의 가치관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적 기능은 우리 삶에 즐거움이라는 색채를 더해주죠.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문학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문학의 힘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책을 펼쳐보고 싶으세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낯선 시대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음 문학적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